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시끄럽죠.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계엄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뉴스를 듣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한국 계엄령 발동했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에이 설마 농담이겠지, 거짓말이겠지, 가짜 뉴스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가짜 뉴스가 아닌 것 같고 또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날 저 일을 하는데 저희 팀에 있는 캐네디언이 야 이거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 사우스 코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 노스 코리아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몇 번이고 확인을 했던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 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물론 더 착잡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분들도 많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착잡해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방금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잠깐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처럼 해외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저처럼 이민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어떤 루트로 나왔고, 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조금 연속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왜 이민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캐나다를 선택했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2018년도에 캐나다에 오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2017년부터 이민을 준비했었고, 그때 이민을 나오게 된 이유, 여러 가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 환경을 얘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정부에 너희들 미세먼지 줄여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다가 힘도 없었죠. 그러면 미세먼지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산을 살게 하는 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환경입니다. 사회 환경이라고 하면 애들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치와 언론 문제였습니다. 제가 바라본 한국 정치와 언론은 너무 부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과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듯 뭐 자연환경, 사회환경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회환경이라고 하면은 약간 직업적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업적 선택지 혹은 시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에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되어서 이직을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회사에서 누군가가 잘리게 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꽤나 힘든 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에서는 특히 제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직을 한다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은 여기도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만약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것과, 이곳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곳에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보장적인 내용 혹은 복지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가끔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가난해지고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복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또한 노후 부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노후 부장이 잘 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곳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유야 뭐 만들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부분은 처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다른 이유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요. 자, 이제 저는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찾아보았던 것이 제가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은 우선 언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나마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라고는 영어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 일본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테고,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다면 스페인어권 국가, 뭐 중국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선택지는 오로지 영어였습니다. 그 나머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할 때 비자나 이민의 개방성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진국을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 제가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 많은 분들이 이런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놓으실 테고, 요즘에는 뭐 특정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런 선진국들을 더 많이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라들을 추리고 났을 때 여기서 사회보장이나 복지가 우수한 곳을 생각했을 때, 우선 미국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당시에 이민의 개방성과도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민의 문을 거의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은 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상하게 별로 제가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호주도 역시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민 문호를 닫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서유럽, 북유럽은 거의 해당되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영국은 제가 별로 알아보지 못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캐나다와 뉴질랜드였습니다.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복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살기에 좋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공교육도 항상 세계 공교육 순위 매년 순위를 매길 때마다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국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지인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고 그 지인이 그전에는 캐나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뉴질랜드 오지 마 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산업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뉴질랜드 사람들조차 할 일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한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뉴질랜드는 오지 마라. 캐나다로 가라. 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캐나다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떠한 경로로 해서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현재는 어떠한 경로로 올 수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먼저 의료, 특히 2020년 이후로부터 의료 직군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인기 있는 직군이 되었습니다. 또 인기 있는 직군은 여러 기술직이 있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은 용접, 배관, 혹은 전기 관련 이런 기술직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IT 직군이 많이 인기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2년 이때에 비해서 IT 직군의 인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IT 직군 역시 여전히 인기 있는 이민의 굉장히 우호적인 직군입니다. 제 사례 공유와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IT 직군에 있다면 혹은 앞으로 IT 직군에 계실 거라면 어떻게 해서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